자, 이 17번 문제 같이 이 돌림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를 조금 쉽고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서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원래 이제 공부계정에 나왔던, 그때는 물리 1에 돌림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출문제 변형인데, 결국에 여러분들 돌림임이 평형이 되려면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랑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서로 같아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변형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렇게 막대가 있고요. 이 막대가 크레인의 빔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X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뭐가 달려있는 거고, 4m짜리 물체가 달려있는 거고, 그다음에 막대의 질량은 2m이고, 이 끝부분에 얘는 이제 고정이란 말이에요. 16m짜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은 이 두 부분의 받침대가 이렇게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현재 2m 이 상태가 되는 건데, 만약에 보세요, 여기가 회전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고정이니까 이게 돌림힘이 되죠. 그러면 얘를 돌림힘이 평형이 되려면 x까지 거리는 그 길이는 어떻게 돼요? 짧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멀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x 길이가 짧아야죠. 이 물체가 여기 있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전팔 길이가 기니까 얘도 길어야 평형이 될 거라는 소리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얘가 멀어지면, 여기서부터 x가 멀어져서 가까이 다가오면은 결국에는 여기 회전팔 길이가 어떻게 되니까 짧아지니까 얘도 짧아져야 돌림힘이 평형이 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이 지점을 회전축 1이라고 해보면, 여기에 있었을 때가 x 길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긴 거죠. 즉 1번의 위치에 있었을 때는 얘가 기니까, 얘도 길게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x1이라고 칩시다. 떨어진 요 길이를. x1일 때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물체가 회전축으로부터 최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가 회전축이 돼버리면 이때의 길이를, 이때 회전축을 2라고 놓고 여기를 x2라고 놓으면은 더 가까이 다가온 거죠. 왜? 여기서 회전팔 길이가 짧아지니까 얘도 상대적으로 짧아져야 되고, 여기가 회전팔 길이가 멀어지면은 얘도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있었을 때가 x값이 최소인 x1, 여기가 회전축이 되면은 x값이 멀리 떨어져 있는 x2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를 이제 회전축으로 자꾸 푸는 것보다 저 끝부분 여기를 회전축으로 자꾸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가 쉬워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서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될 수가 있는 거는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일단은 요 x 길이에 따른 이 물체 하나, 그 다음에 전체 막대 길이가 얼마냐면은 15L, 2L, 3L이니까 20L이에요. 따라서 무게중심, 즉 10L만큼 떨어진 요 지점에서 주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전체 얼마예요? 20L의 빔의 길이에 해당하는 길이에서 물체가 주는 돌림힘. 다 뭐냐면은 시계예요.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받침대가 없더라도 이 받침대 하나가 얘를 완벽하게 다 이렇게 떠받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의 평형에 의해서 돌림힘도 평형이 되지만, 이 전체 물체 무게가 4m, 2m, 16m이니까 전체 합쳐주면 얼마가 되냐면 물체 무게가 22m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질량이. 그러면은 22mg만큼의 무게를 이 받침대가 다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결국에는 이 받침대가 떠받치고 있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바로 수직 항력이 되는 건데, 이게 여기가 회전축이 되든 여기가 회전축이 되든, 그러니까 얘가 지워버리고 여기가 이렇게 회전축이 되던 간에 얘가 혼자서 다 떠받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수직 항력 값은 다 고정이란 말이에요. 얼마로? 22mg라고 하는 이 무게값을 얘가 그냥 떠받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반시계 방향에 힘을 줄 수 있는 거는, 봐봐요. 얘도 시계,
여기서 받침대가 떠받치고 있을 때 얘만 반시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의 크기는 고정이에요. 대신에 받침대가 여기 있었을 때는 회전 팔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지금? 15L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회전축이 됐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17L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지게 되는 거고, 나머지 상황은 이제 X 길이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1 부분이 바로 1 부분이 회전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여기에서 모든 힘을 떠받치고 여기를 회전축으로 보면 보세요. 일단은 이때가 최소 길이 x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물체 무게는 얼마가 되는 거고 4mg가 되고 팔의 길이 x1 더하기 그 다음에는 무게중심까지 거리가 10l이고 그 다음에 빔의 무게가 얼마냐면 2m이에요. 그러면은 2mg 곱하기 10l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전체 요 끝에서 주는 게 시계 방향 힘이죠. 얼마예요? 20L 곱하기 16mg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16mg 곱하기 16mg 곱하기 20L 이게 시계 방향의 돌림 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근데 이 중에서 무슨 값은 고정이냐면 이 값은 고정이에요. 지금. 네, 이 값은 고정인 거죠. 이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됐던 간에 얘가 x2로 오면 이 값은 바뀌지만 이 값은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얼마냐면은 20mgl 하고 그 다음에는 얘가 더해주면은 얼마가 되냐? 320이 되죠? 얘가 20L이고 16L이니까 320mgL을 더해준 340mgL 값은 그냥 고정이에요. 이 값 자체는. 자, 그러면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은 지금 어디를? 여기를 회전축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직 항력이 주는 값은 22mg로 똑같고 여기 앞에까지 회전축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결국에는 15L이 돼요. 자, 그러면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은 저기서부터 22mg 곱하기 15 L이 반시계 방향이고, 그러니까 요 힘하고 이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회전축으로 두게 되면은 얘 길이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x2까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주는 시계 방향 돌림 힘은 얼마가 되냐면 물체의 무게는 똑같아요. 4mg x2 더하기 이 값은 똑같은 거죠. 고정값이니까 340mg L, 이 값은 똑같고 이 값에서 이제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은 여기가 이제 수직 항력을 줘야 되는 거니까 15에서 2L을 더해준 요 차이가 2L이니까 22mg 더하기 10,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17L 하고 결국에는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을 갖다가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4mg x1 더하기 340mg L은 이 값이죠. 자, 22mg 곱하기 15니까 얼마니? 22mg에다가 15L을 곱해주면 330이죠. 330mg L이 돼요. 자, 넘어가 버리면 빠져버리니까 마이너스 10mg L이 될 거고,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x1은 여기서 mg하고는 지워져 버리고 x1은 마이너스 4분의 10 L이라고 하는 값이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상태에서 x가 이 밖으로 나가 있는 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분의 5L만큼 나가 있어야지, 여기에 4m이 있어야지 여기를 회전축으로 했었을 때 평형이 된다는 소리인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최대 여기 지점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왜? 끝부분으로 와야지 더 나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 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예, 평형은 이루고 있을 수 있는 것도 대신에 이 회전축의 위치가
여기밖에 못 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조금 더 어딘가의 위치가 될 거예요. 요 사이 안에서 회전축이 존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x2를 구해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x가 이 끝부분이 최대로 온 거예요. 결국에는 얘는 길이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x2 값을 구해줘 버리면 x2는 얼마가 되냐면은 4mg x2는 여기서 얘가 뒤로 와버리면은 여기서 2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34에다가 34가 되는 거니까 374mg L이 될 거고, 뒤로 빠져버리면 4mgx는 340이 여기서 빠져버리면은 34mg L이 돼요. 자, 그러면은 지워져 버리면 x2는 4분의 34L 값이 돼버리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8.4, 8에 32에서 8.5L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8.5L만큼 떨어지면은 여기를 회전축으로 했었을 때 뭐가 된다? 평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최대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작은 값이 0이고, 얘가 8.5L만큼 떨어지면은 평형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상태에서 보면은 식 전체 두 개를 봤었을 때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만 차이가 나요. 22mg 곱하기 17L, 그리고 아까 하나는 22mg 곱하기 15L, 즉 요 2L만큼의 반시계 방향의 힘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았잖아요. 이 값 차이가.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은 여기에서 아까 4mgx1하고 4mgx2죠. 요 두 길이의 차이만큼이 시계 방향 돌림 힘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죠. 4mg x2에서 x1을 빼준 게 결국에는 이 길이의 변화량 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값이 결국에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이 뒤에서 떠받쳐주고 있는 힘 22mg에다가 이 받침점이 될 수 있는 요 길이 사이의 값이 2L이니까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어때야 된다는 소리예요? 서로 같으면은 평형 조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 델타 X의 변화량만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떠받쳐줄 수 있는 수직 항력 곱하기 받침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요 가변으로 움직이는 이 물체의 변화량의 곱하고 같다라고만 놓으면 답이 나오는데, 근데 보통 이 델타 X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대와 최소의 차. 원래는 여기서는 이 값으로 풀어주면은 아까 마이너스가 얼마였었냐면은 마이너스 2.5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8.5였으니까 실제로는 11이에요. 11만큼인데 얘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서 딱 고정이 돼버리니까 이 들어오는 8.5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 조건이 그래서 그렇게 풀지 말라고 얘를 조건을 바꿔놨어요. 원래 수능 기출에서는 얘가 6m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면은 이제 델타 X 값을 쉽게 풀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변형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못 풀고, 그나마 이렇게 풀어주면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풀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정된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변으로 바뀌는 요 힘만 고려를 해주면 뒤에는 받침점의 수직 항력 값은 어차피 전체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 거니까 22mg라는 값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의 차이, 그 다음에는 시계 방향에서 변하는 요 길이에 따라 변하는 힘의 차이, 요게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4번 문제는 이제 1등급 만들기 물리학에 있는 문제고, 아까 기출팩에 나왔던 문제랑 유사한데 풀어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대신에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 위에 4m이라고 하는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원래 이제 수능 기출은 요 형태로 나왔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 물체가 질량이 4m이기 때문에 이 물체 무게는 딱 요 가운데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을 해요. 아니면은 2m, 2m으로 해서 여기에 두 개를 작용한다라고 해도 똑같지만 가운데 무게 중심점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까지가 20이고 요 사이가 회전축이 될 수 있는 요 둘의 차이가 2L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가운데까지는
L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가운데 무게중심점까지의 거리는 21L만큼의 거리에 해당이 될 거고, 전체 길이가 얼마냐면은 지금 20L, 2L, 8L이니까 전체가 40L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30L. 네, 전체 길이가 30L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빔의 무게 중심은 얼마나 떨어진 지점에 해당이 될 거냐면은 15L만큼 떨어진 지점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얘가 최소가 될 수 있는 길이를 x1, 최대가 될 수 있는 길이를 x2라고 칩시다. 자, 그럼 x1 여기쯤 왔었을 때 이 길이를 x1이라고 치면은 팔 길이가 길어지니까 얘도 팔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야 되니까 여기가 회전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2로 이 안으로 얘가 이렇게 길게 들어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팔 길이가 짧아지니까 얘도 짧아져야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회전축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x1일 때, 여기가 x2일 때의 회전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그럼 여기서 떠받쳐주는 수직 항력의 크기가 얼마냐를 봐야 되는데, 전체 질량 2m, m, 4m, 3m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질량이 2m, 그 다음에 막대 무게 m, 물체 위에 모여있는 무게 4m,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무게 3m. 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전체 물체의 질량은 얼마가 되냐면은 10m이 돼요. 자, 그러면 전체 물체 무게는 10mg가 되고, 여기서 떠받쳐주고 있는 평형이 됐었을 때 수직 항력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10mg 값으로 고정이에요. 어디 있던 간에 그 한 점이 평형 상태에 있는 모든 물체를 다 떠받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x1일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을 보면은 얘가 x1만큼 떨어진 데에 이 2m짜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mg 곱하기 x1 더하기,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은 이 빔 얼마예요? mg 곱하기 15L. 자, 그 다음에 요 물체 무게 4mg가 얼마만큼? 21L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4mg 곱하기 21L. 그 다음에 더하기 요 끝까지가 전체가 30L에다가 3mg가 매달려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요거 시계, 총 시계 방향 힘이 몇 개냐면은 4개예요. 하나, 둘, 셋. 맨 마지막에 3mg가 30L만큼 떨어져 있는 게 시계 방향 힘이죠. 근데 여기서 고정인 거는 이 세 개의 값은 고정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안 변하잖아요. 막대 안 변하고, 저 위에 올려져 있는 추도 안 변하고, 끝에 매달려 있는 물체도 안 변하고, 그러면 전체 얼마가 되냐면은 15mgl, 그 다음에는 48mgl, 그 다음에는 90mgl. 이 값은 다 고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더해주면은 얘가 얼마가 되니? 63이 되고, 63에다가 90, 나 48이 아니라 84구나. 계산을 어떻게 한 거야? 84mgl.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세 개를 다 더해주면은 174에다가 15를 더해주면은 15. 그 다음에는 84에다가 90. 그러면 174에다가 15 더해주면은 189죠. 즉, 189mgl 값은 고정이에요. 고정. 이 값은 189mgl 값은 고정이고, 이것까지 더해서 시계 방향의 힘이고, 그러면 반시계 방향의 힘은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았으니까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20L이죠. 얘가 20L 곱하기, 아까 수직 항력이 선생님이 얼마 그랬어요? 10mg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0mg 곱해주면은 반시계 방향의 힘이 얼마가 되면 200mgl.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2mg x1 더하기 189mgl.
이게 시계 방향 돌림의 총 합이고 이 값이 200 mg L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mg x1은 넘어가서 빼주면 11 mg L이 돼요. 따라서 mg 소거를 시켜주면 x1 최소 길이는 2분의 11 L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회전축이 됐었을 때를 보면은 그때는 이제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x2로 바뀌어야 돼요. 자, 이 mg x2 더하기 이 값은 똑같은 거죠, 지금. 이 값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189 mg L이 돼요. 자, 이 합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이번에는 회전축이 여기가 됐기 때문에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0에다가 2L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22L이 됐고 무게는 똑같죠. 수직 항력값은 다 떠받치고 있으니까 10mg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0mg 곱하기 22L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뒤에 값은 220mg L이 되고 여기서 뒤로 넘겨서 189mg L을 빼버리면 31mg L이 되고 mg 소거를 시켜주면은 x2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2분의 31 L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소분의 최대. 그럼 2분의 11분의 2분의 31에 해당이 되니까 11분의 31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최소의 길이의 차가 그러면 x1하고 x2의 차가 얼마 나오면은 2분의 31과 2분의 11의 차이니까 2분의 20, 1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요 둘의 차이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은 결국에는 아까 떠받치고 있는 요 힘에 이 받침점 사이의 거리 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게 시계 방향 돌림의 차, 이게 반시계 방향 돌림의 차니까. 그러면 봐봐요. 이 mg x1 플러스 x1과 2의 차이죠. x2 마이너스 x1은 아까 여기서 떠받치고 있는 게 10mg 곱하기 2L이잖아요. 그러면 mg 소거시켜 버리면은 얘가 얼마예요? 20이죠. 근데 여기서 다시 이 지워져 버리면 차이가 얼마 났어요? x2하고 x1의 차이가 10이 나잖아요. 10. 2분의 11, 2분의 31. 둘의 차이 얼마예요? 2분의 20, 10. 그쵸? 그러니까 10 차이 나고 10 차이 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풀어주는 건데 델타 X를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서는 최소값하고 최대값의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고정값 두고 가변하는 값만 시계 방향으로 차이가 나는 거 두고 반시계 방향의 힘을 다르게 놓고서 풀어주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힘,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 자체가 고정이고 하나만 시계 방향 힘이 바뀌고 반시계 방향 힘이 여기서 요 차이만큼 바뀐다. 시계 방향 힘이 요 차이만큼 바뀐다. 그러니까 요 차이와 요 차이가 서로 변화량이 같다. 라고만 놓고 풀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림힘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고정값 두고 시계,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의 차이로 인해서 풀어주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원래 선생님이 풀어줬던 방법하고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조금 더 간단할 겁니다.